에서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암시를 듣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기 최면 훈련을 반복하도록 했다. 최면을 통해서 깊은 릴렉스를 씁니다. 그럼 심신이 평정이 되죠. 긴장돼서 자꾸 먹게 되는 건데 심신이 평정이 되니까 많이 먹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먹는 것으로서 긴장을 해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릴렉스가 됐으니까. 그것이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최면 훈련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먼저 주먹을 쥐고 최면 암호를 3번 외친 다음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는다. 심신이 안정되면 미간을 찌푸려 정신을 집중하면서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떠올린 이미지를 꿈이 아닌 현실로 느낀다. 그 상태에서 손을 살짝 쥐었다 폈다 하면서 최면 암호와 이미지가 몸과 마음에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면 하나에서 5가지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깨어난다. 이때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면 몸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움직임이 자유롭게 된다. 자기 최면 훈련 2주째. 이희진 씨는 약속대로 집에서도 꾸준히 자기 최면요법을 반복하고 있었다. 식욕이 당길 때마다 심신을 이완시키고 욕구를 자제시키는 훈련을 한 것이다. 그 결과 기름진 식단은 각종 야채로 담백하게 변했고 놀라울 정도로 식욕이 줄었다.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식생활이. 그리고 너무 그렇게 소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가볍고 그다음에 다른 그동안에 정말 몸에 안 좋았던 음식들 먹었던 거 생각을 하면은 어쩌면 그랬을까. 그래서 완전 식생활이 변했고. 삼 주간의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고 8명의 참가자들이 최종 검사를 위해 모였다. 이희진 씨는 그동안 체중 5.3kg, 체지방도 3.8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대 5.6kg부터 평균 3kg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도 크게 줄었다. 가장 많은 감량을 한 이희진 씨 외에도 평균 2.1kg을 줄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는 성공할까? 이번에는 정말 내가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하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만 지금 끝나고 그런 게 끝까지 내가 그 목표 체중에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제가 그 불안을 조금 제거하게 되니까 확실히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표한 그 몸무게까지 내가 확실히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말기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 휠체어에서 일어나겠다는 의지, 그리고 비만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 수많은 의지들은 희망을 낳는다. 그리고 그 희망은 새로운 도전을 만든다. 강한 의지에서 시작된 도전의식. 그것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삶의 원동력이다. 미국의 심리 전문가인 클라우드 브리스톨은 자신의 저서에서 강한 의지를 키우는 3단계 요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결정하라. 둘째, 마음속으로 강렬히 원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확신하라. 마지막으로 매일 30분씩 원하는 것을 성취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강한 의지가 우리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가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또 적절한 치료가 기본이 됐을 때 강한 의지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들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먹어라. 어릴 적 살은 다 키로 간다. 과연 그럴까요? 혹시 아직도 이 말을 믿고 계신가요? 연세대 의대에서는 인천 강화 지역 어린이 175명의 몸무게 변화를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BMI, 즉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나눴는데요. 가장 가벼웠던 그룹 43명의 경우는 20년 후 과체중이 단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가장 무거웠던 43명의 경우는 무려 14명이 과체중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아 비만의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아 비만을 일컬어서 미래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6 연중기획 비만과의 전쟁. 지난 5월 2일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건강한 어린이로 거듭나기 위해서 비만 극복 프로그램을 시작한 서울의 증산초등학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증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운동과 급식 그리고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증산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서울 증산초등학교의 등교 시간. 여느 학교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책가방을 내려놓은 아이들이 운동장 걷기를 시작하고 있다. 학교에서 비만 탈출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한 전교생 아침 걷기 운동. 이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2달째 접어들고 있으나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처음엔 잘 못했는데요. 지금은 이거 하니까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하루의 기분을 이렇게 아침에 상쾌하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50일 전 이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4월 6일 이 학교 6학년 학생 228명에 대해 신체 지수와 건강 상태를 측정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의 현 주소를 직접 확인해준 검사 결과는 학교,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28.1%, 4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이란 얘기다. 올해 초 비만 탈출 시범 학교로 지정된 이 학교에선 아이들의 비만 극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스스로 변화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씩 있는 식생활 수업 시간. 건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이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 성장기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 할 때 체중을 줄이는 걸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이요법 할 때 아이들 그 지방 섭취 줄이고요. 특히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아 비만 탈출에 가장 확실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 소아 비만이 왜 위험한지, 식생활과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아 비만에 관한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거, 그것이 중요하죠. 예. 학부모 강의가 끝나자 엄마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그만큼 내 아이에게 맞는 운동과 식단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6학년인 윤석인의 집. 윤석인 지금 엄마와 함께 비만과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다. 현재 몸무게 71.3kg. 석 달 전 윤석이의 몸무게는 78kg. 7kg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고른 영양소를 주되 칼로리를 낮추는 조리법. 윤석이 엄마가 찾아낸 비만 탈출 식단의 원칙이다. 집에서 제가 정성껏 만드는 거 우선 깨끗하게 해서 그 양을 그전보다 이렇게 줄이고 거의 기름진 음식 안 먹이고
뭐랄까 생야채라든가